자, 이제 자본의 감속 그 밑에 보면 유상감자가 있어요. 이 유상감자라는 거는 기업이 돈을 주고 주식을 사와서 소각 없애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발행한 주식을.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잘 들어볼게요. 이 회사에는 채권자와 주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약자가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채권자와 주주 중에. 대부분 주주가 약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채권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칼과 망치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채권자하고 주주는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약자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회사가 돈을 차입한 다음에 그 차입한 자금을 사용하는 건 회사죠. 기본적으로 주주. 또 주주가 선임한 이사들. 그리고 회사의 자금을 언제든지 주주에게도 배당의 형태로 돌려줄 수 있고요. 자, 이래버렸을 때는 채권자는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이 꿔준 돈을 리턴 상환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하고 주주는 항상 채권자가 약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자니까 얘들은 담보를 내놔라, 보증을 서라 이러는 거죠. 강자였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만약에 감자를 해버리면 회사의 주주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동의하세요? 그럼 이랬을 때 극단적으로 회사의 주주가 하나도 안 남게 되면 벙찌는 건 누구야? 채권자인 거예요. 아무도 없네 회사에. 내 돈 어디 갔지?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자를 할 때는 채권자 동의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감자를 한 다음에 감자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가면 등기소의 필요 서류가 채권자 동의서예요. 자,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는지를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럼 회사가 감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사. 그리고 바로 감자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채권자 동의를 받으러 다녀야 되니까. 채권자 동의를 다 받았어. 그러면 우리 회사가 산 우리 회사 주식을 그때 가서 어떻게 하면 돼? 찢어버리면 돼. 소각. 그러면 일시적으로 템포러리로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걸 자기 주식이라고 불러요. 자, 오늘 시험의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자기 주식 회계 처리예요. 그럼 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이유는 소각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돼요. 회사의 주가가 너무 낮아. 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가 회사 돈으로 우리 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왕창 사. 그럼 주가가 좀 오르거든. 이것도 가능해요. 또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사. 그래서 우리 회사 종업원들한테 나눠줘.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가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건 사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회사는 우리 회사의 주가가 오를지 알거든. 떨어질지도 알고. 그러니까 회사가 부당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편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편취가 아니고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만 상법하고 그 자본시장법에서 경우의 수를 둬요. 가질 수 있게끔. 근데 우리는 그 법을 배우러 온 자리가 아니야. 그냥 회사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더라. 요 정도 하면서 회계처를 배우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취득한 우리 회사의 주식을 뭐라고 불러요? 자기 주식. 이 자기 주식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그 365페이지 하단에 자기 주식 거래 있거든요. 이게 그 위에 있는 유상감자하고 이어지는데요. 예, 일단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샀어요. 자기 주식 땡땡땡 현금 땡땡땡. 자, 원가법을 쓰게 돼 있어요. 무슨 방법을 쓴다고요? 원가법. 그냥 돈 주고 산 거. 자, 자기 주식은 자본거래예요. 우리 회사가 산 우리 회사 주식이니까. 무슨 거래? 자본거래. 그러면 여기서는 수익이나 비용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음에 여러분들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죠. 그래서 자산은 평가하고 부채도 평가하지만 자본은 평가하지 않아요. 그 말은 기말에 내가 우리 회사 주식을 갖고 있어도 우리 회사 주식을 시가로 공정가치 평가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주식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라고요? 원가법. 교재에 다 써 있어요. 들어봐요. 문제는 자 이제 이거 봐요.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예요. 우리 회사가 취득한 우리 회사의 주식. 다시 팔면 돈 들어오죠. 그러니까 자산 아니냐라고 자산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얘는 회계 기준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넌갭이에요. 회계 기준을 갭이라고 부르죠.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가 취득한 우리 회사의 주식을 다시 팔면 돈이 들어오니까 자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이제 예전에 이제 저도 회계 공부할 때 그 회계학 책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약간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유지원 너 저기 가용 현금이 얼마야? 그러면 나 3,000. 왜냐하면 나는 콩팥이 2개니까 하나는 언제든지 팔 수 있거든.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겁나 잔인한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 기업의 엔터티를 구성하는 게 뭐예요? 주식이에요. 법인이라는 게 설립할 때는 주식을 발행하면서 주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업의 엔터티의 기본이에요. 근데 엔터티를 구성하는 걸 매매 대상으로 본다? 그거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신체의 일부를 매매 대상으로 보는 게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체의 일부를 매매 대상으로 보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자산으로 인정한다?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자본 차감이에요. 얘가 갭이에요. 자, 해서 요거 재무제표 표시 이렇게 합니다. 자, 자본 조정 안에 자기 주식을 써줘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그러면 자기 주식을 임시거래에다 놓는 이유가 뭘까? 자기 주식은 취득하게 되면 다시 팔거나 아니면 소각해야 되니까 잠깐 놓는 거예요. 자, 요거 잠깐만 써봐봐요.